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및 실패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두고 성공한 사례다, 실패한 사례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인 만큼 다양하게 이익을 표출하는 집단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 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정책 집행자의 지적 능력 부족 또는 정책 수혜자의 낮은 만족도, 정책의 형평성을 추구하다가 효율성을 놓치는 경우나 그 반대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 형평성을 놓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은 아무래도 성공한 정책들보다 우리의 생활에 더 와닿기 때문에 저희로는 실패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수업에서도 언급되었던 영암 F1 실패 사례입니다. 먼저 영암 F1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0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과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한다는 목적 아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영암 F1 경주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초 포뮬러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유치하며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끝에 2009년 관련 사업들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0년부터 2016년 7차례 대회를 유치했지만 초반 4차례만 열었고 흥행 부진 탓에 후반 3차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1조 원을 투자했고 6천억 원의 운영 손실을 감수하는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운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하였다면 그 기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암 F1의 기대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격 상승이라는 기대 효과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모터 스포츠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한반도 최서남단 영암에서 대회 3일 동안 16만 명이 찾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비였다고 전남도와 언론은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국격 상승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열게 됨으로써 국격 상승을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암 F1 사례는 분명한 기대 효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영암 F1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정적 원인이요. 네, 아무래도 구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암 F1 사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전라남도는 경주장 건설비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만 2,900억 원에 달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발생한 누적 적자가 1,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대회 미개체 위약금 수백억 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면 상당한 적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숙박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인프라와 접근성을 무시한 사업이었습니다. 전남 영암은 특급 호텔이 단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제대로 된 숙박 단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숙박의 질과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워 국가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격 상승이라는 기대 효과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 개최해온 F1 대회는 F1에 대한 국내 여건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전남이 무리하게 추진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암 F1 사례의 정책 실패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실패 요인은 크게 인간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적 요인 부분에서는 정책 형성자의 자질과 능력의 유무, 그리고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의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형성자의 자질과 능력 부분을 살펴보면 박준영 전남지사는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F1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감 능력이 부족한 정책 형성자의 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 요인 부분에서는 재정적 자원의 충족 유무와 인적 자원의 충족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원의 충족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F1 대회 유치 당시 자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하고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13.6%로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적 자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충족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상업적인 성격이 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전문가 집단과 프로모터사 등 대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정책 실패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실패 요인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어떤 실패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영암, 해남 기업 도시의 개발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장애 요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입니다. 사회와 경제적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구 통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도적 측면입니다. 미숙한 경기 운영과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계속되어 빠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적 측면에서는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영암 F1과는 상반되게 해외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 이 싱가포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싱가포르 F1 경주장 주변 지역 개발 사례들을 보면 F1 서킷을 활용한 배우 도시, 휴양 레저 단지, 문화산업 단지, 그리고 모터스포츠 관련 산업 등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장 주변 지역이 F1 대치를 통한 파급 효과를 증대하고자 F1 관련 시설을 한 군데 모으기보다는 주변 관광자원, 연관산업과 연계시켜 복합적인 단지로 개발하는 경향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F1 관련 시설인 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의 관광지구 조성과 F1 및 모터스포츠 관련 사업이 모인 산업단지, 호텔, 카지노, 그리고 수상 레저 시설, 주거 시설과 상업 시설 등 복합적인 휴양 레저 도시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암 F1의 상황은 어떨까요?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던 F1 경기가 전라남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재개최될 가능성도 소멸되었고 심지어 앞으로 13년간 매년 117억 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F1 주관사인 FOM과의 F1 위약금도 해를 넘길 예정이며 향후 결정될 위약금 역시 전라남도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 떠오르는 환경 문제인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울산에서 시행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차량 이부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첫 차부터 오전 9시, 퇴근 시간대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는 수도권의 광역 교통 체계를 고려할 때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러나 하루 약 50억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과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정책 선회 요구와 민중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따라 서울시는 결국 시행 2달 만에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의 기대 효과로는 차량 이부제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조 나름대로 효과성의 측면에서 평가해보자면 이 정책의 목적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 수요를 줄임으로써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하여 도로의 통행량이 얼마나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축되었는가를 척도로 삼아서 평가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정책이 시행되었던 3일간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도로 통행량은 0.3%에서 1.7% 정도로 감소했으므로 교통수요 감축 효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조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저희조가 생각한 이 정책의 실패 요인은 크게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대상 집단인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은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의 찬반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교통방송과 SNS 그리고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 저감 조치를 알리고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비상 저감 조치에 따른 시민행동 요령과 대중교통 무료 운행 여부 등을 단순 홍보했을 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의사와 지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관리자의 지지 부족입니다.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했고 3일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당초 서울시를 지지했던 서울시의회가 정책 방향의 선회를 요구하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관리자의 지지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능력의 부족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정책에서 관련 기관들 간의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비용 부담과 불확실한 효과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집행자의 정치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적 능력의 부족입니다. 당초 예상 비용은 하루 기준 35억 원으로 연평균 7일 정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 2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일부 구간에서 요금 면제 구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소요 비용이 5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250억 원의 예산 중 150억 원을 3일 만에 소진했습니다. 이는 결과 예측면에 있어서 집행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정책 내용의 부족한 명확성입니다. 대기 환경 문제는 특성상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정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석과 예측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영암 F1 실패 사례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통해 우리는 실패한 정책 사례가 세금 낭비나 관계기관 간의 불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와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책 결정자나 집행자의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그들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다면 이러한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